자, 출발하십시오. 네, 저희가 이렇게 슬라이드에서 처음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네. 뭐가 잘못했나? 여기 다시 눌러야 돼. 시작. 처음부터 눌러야 네. 돼. 이거가 여기서부터 네. 네. 저희가 제목을 기후 변화와 기후 위기 환경이라고 되었는데요. 기후 변화와 환경. 그래서 오늘은 이제 쓰레기 잘 버리기. 지난주에 제가 숙제 내드렸잖아요. 우리가 내가 평소에 어떻게 버리고 있고 또 새로운 또 쓰레기 버리는 잘못 알고 있는 거 알아보기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야기하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실천하고 있다. 네. 지난주 숙제 하시면서 네. 몇 마디씩 한번 해볼게요. 예, 저는 그 네. 차를 많이 될 수 있으면 좀 꿈터 가는데 뭐 노트북 있다거나 뭐 이럴 때 차를 안 이용하고 그만 메고 가야 되겠다. 그거 다 실천을 했고요. 하고 있고 저기 안과를 그 옛날 홈플러스 있는데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안과를 제가 한 3번 갔는데 그냥 걸어갔어요. 옛날 같으면 전에 같으면 너무 걷기 멀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런 계획을 내가 이미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내가 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실천을 했고 쓰레기 버리는 거 이런 거는 최대한 하여튼 그 분리수거를 해서 여기는 다 막 일반 쓰레기라고 가정집들은 그게 잘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맞아요. 그래도 뭐 비닐 종류 이런 거는 그런 것끼리 깨끗하게 닦아서 물로 씻어서 비닐 종류들은 비닐 종류끼리 예, 그렇게 모으고 또 그 페트병 같은 거 이런 거 뚜껑 닫으라 그래서 이제 전에는 그 뚜껑만 따로 모았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딱 눌러가지고 그렇게 분리를 했는데 그러지 말라고 해서 이제 뭐 많이 쓰진 않지만 어쩌다 하나씩 나오더라도 그걸 이제 뚜껑 닫아서 놓는 거 그거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기. 네. 그 새로운 쓰레기 버린 거 조사한 거는 없으셔요? 실천은 너무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아, 새로운 쓰레기요? 네. 쓰레기의 아, 방법을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걸 발견했다거나 아니면 그 있었는데요. 네. 그게 뭐였더라? 지금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요. 내가 그거 말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근데 목사님은 뭐 실천하셨어요? 저는 이제 우리 집사람이나 애들이 특히 우리 둘째 딸이 환경주의자라서 이제 매일 여러 가지의 그 지책을 받고 있는데 그 지책을 받을 때 옛날엔 조금 너무하다 나도 좀 노력을 하나 그랬는데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받아들이기로 하고 최근에 뭐 지침이 나왔더라고요. 그 쓰레기 버리는 거. 그래서 집사람이 그걸 줘서 이제 그거 한번 읽어보는데 이제 무슨 달걀 껍질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거기다 버리지 말고 음식물 쓰레기에 그거는 이제 일반 쓰레기에 분류하는 거 이제 그런 것도 좀 알고 하여튼 또 하단에 뭐 물주기 옥상에 우리 텃밭에 그런 거 이제 하라고 그러면 옛날에는 좀 이제 막 야단치고 그래가지고 좀 속으로 이게 내가 일을 좀 나이가 아닌데 그런데 지금은 뭐 당연하게 하라고 하면은 집사람이 하라고 그러면 이제 하고 그런 것도 이제 읽으라고 그러면 읽고 하여튼 그렇게 일단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는 우리 집에서 제일 협조가 안 되는 분이 목사님이에요. 예. 그리고 저를 자꾸 집사람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예, 저는 집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거를 만들었어요. 이거 안 보이시나? 네. 하고 이거. 우와. 이거를 이따 찍어서 카톡방에 찍어서 올려주세요. 이따가 네. 이렇게 이게 우와. 중요한 거네.
이게 이제 그 자꾸 이렇게 헷갈리는 게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식구들이 봐야 돼서 이렇게 먹는 거 일반 쓰레기 봉투 이래갖고 먹는 것 관련 그다음에 종이류, 문구류, 비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뭘 사면 거의 일반 쓰레기예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은 비닐도 그냥 씻으면 안 되고 완벽하게 씻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네. 이미 오물이 묻어갖고 오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뭐 먹는 건데 예를 들면 바나나 귤 껍질도 옛날부터 일반 쓰레기라는데 이게 식구들이 잘 안 지켜요. 음식물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음식물 쓰레기에 넣고 나는 네. 짜증을 내면서 그걸 꺼내가지고 또 다시 또 막 쓰레기에 넣고 네 이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기의 기름 우리 집 그 고기를 잘 안 먹지만 어쨌든 기름기는 일반 쓰레기 요것도 새로 제가 요거까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아, 예. 그리고 이제 종이류에도 그 물로도 안 씻어지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먹을 거가 있는 거는 네. 그건 무조건 일반 쓰레기지 종이라고 다 이렇게 저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거의 다 일반 쓰레기인 거예요. 네. 문고류도 어떻게 보면 다 저기 뭐야 플라스틱 같지만 그것도 다 일반 쓰레기라고 하더라고요. 필기류 같은 건 무조건 일반 쓰레기고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었고 스티커가 붙어 있기 때문에 비닐에 그 스티커를 제거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가위로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버려야 되니까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에 내가 시간을 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뭐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오해하기 쉬운 그런 배출 대상이 아닌 품목이 또 나왔는데 과일망이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속에 다른 게 들어있기 때문에 아니고 일반. 뭐 네네네 이런 거 이런 게 쭉 나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제가 이따 올릴게요. 네, 올려주시면 그런 감사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뭐라 그래 고무장갑 그 일반 고무장 쓰레기. 네네 고무장갑도 다들 이렇게 비닐에 버리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요런 좀 헷갈리는 것들에 대한 표를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거 올릴게요. 네,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우와, 훌륭. 장학생이네, 장학생. 나 숙제 장학생. 잘했지?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기 사진 캡처까지 하셔서 선희정 집사님 오늘 강사니까 자기 얘기 못하니까 오창 선생님 오늘 나는 동영상 만들 테니까 이따가 교회 보고 해주세요. 그 사진들 네, 본인 거랑 해서 좀 올려주세요. 오늘 네, 목사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김부장 다 네, 오늘은 이제 쓰레기니까 이거 좀 어디에 있는 쓰레기인 것 같아요? 뭐 한강변 아니면 강가 뭐 어디인 것 네, 같아요. 강에 이렇게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가 이렇게 파도에 밀려서 모아지겠죠. 심란합니다. 이런 게 너무 많다는데 좀 보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본 것 같아요. 이거 지금 KBS 9시 뉴스에서 아침 9시 반 뉴스에서 찍은 건데요. 건축물, 따끈따끈합니다. 건축 폐기물을 아닐까요? 그렇게 보이죠. 네. 야, 맞히시는 분 제가 커피 드리겠습니다. 건물 그물에 잡혀 올라온 거 그물에 잡혀 올라온 거요. 어부들 뭐 잡는 그물이었을까요, 이게? 생선. 지금 이거 생선. 배 안에서인 것 같은데요? 배. 네, 맞아요. 그게 거기 쓰레기가 올라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이제 대충 얼추 이제 정답으로 맞춰져 가고 목사님 말씀이 이제 그물에 걸려 올라온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물에서 새우 잘잘하게 보이신가요? 아, 새우를 잡는데 새우보다 쓰레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우를 이제 같이 걸러 올라오니까 저기서 새우를 추리는 거죠. 이렇게 찾아. 근데 새우에는 이제 아무런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그물로 걷어서 올라온 거죠. 지금 이렇게 쓰레기가 문제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요즘 우리 목사님이 더 설명을 잘하실 것 같아. 피포지. 이것도 지금 2주 전에 했었나요? 언제 했지? 우리나라에서 있죠, 이거. 네네네. 이거 이제 서울 선언문 이제 이것도 이제 뉴스라인에서 이제 그날 하고 나서 총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몇 카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후 악당국으로 지금 이렇게 취급을 받고 있잖아요. 거기에 벗어나려면은 이렇게 녹색 회복으로 지구 온도 상승폭을
억제를 시키는 역할을 크게 해야 되는데 좀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후 악당을 벗어나려면 이제 세계 기후 정상회의에서 낸 자료인데요.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24.4%를 하겠다고 선언을 해서 더 2배 상향을 시켜야 한다고 압박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야 기후 악당국에서 벗어날 수 있다. 네. 그다음 이거는 뭘로 만든 옷일까요? P4G 정상회의 하기 전에 개막식 하기 전에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들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몇 카트 찍었거든요. 이거 뭘 혹시 나무로 만드는 건가요? 나무? 그거가 네. 나무일까? 나무는 아닌 것 같아요. 초록색이어가지고. 네. 가죽 옷 같은데. 가죽 옷을 입으면 가죽 냄새가 나는데 여기에서는 가죽 냄새가 안 난대요. 재활용 뭘 한 건가요? 재활용은 아니에요. 음. 재활용은 마스크나 이런 걸로는 그 화분도 만들더라고요. 예, 예. 네. 나뭇잎 같은 건가? 선인장. 오, 선인장으로 이걸 만들어? 네. 선인장 색깔이 불쌍하네. 네. 선인장은 뭔 죄요? 그러게. 선인장은 뭔지일까? 그리고 선인장은 뭔 죄요? 식물로 하면은 이게 우리 면화를 많이 입잖아요. 면화. 면화가 이제 이렇게 면이 우리가 입는 면이잖아요. 그 면화로 만드는 거가.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저도 그거는 좀 많이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폴리가 합성 섬유가 안 좋다고 했는데 또 면도 또 공정무역 공부하다 보니까 면화를 가꾸는데 벌레가 그렇게 많아서 약을 그렇게 또 많이 친다네요. 그래서 이제 그 유기농 면으로 된 거를 사실 찾기가 힘들잖아요. 비싸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흰 면 티셔츠 한 장을 만들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얼마일까요? 면을 만드는데 이산화탄소가 네, 면 티셔츠 한 장을 만들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이산화탄소의 양을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자체를 몰라서. 네, 그럼 한번 다음 거 답을 이제 그 키로는 정확하게 그 측정 이야기는 안 나왔어. 면 티셔츠 그냥 한 장 만들 때 생산할 때 나오는 그런 이산화탄소가 이게 2019년도에 옥스팜에서 이렇게 조사해서 내놓은 거네요. 그죠? 자동차 60km 운행하는 거하고 같다고 하네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하냐면 구매 소비를 좀 줄이자라는 그런 의미겠죠. 이렇게 옷을 하나 사면 오래 입어야 이렇게 우리가 그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꾸 버리고 또 새 거 사고 하면은 자꾸 생산해내야 되니까 이산화탄소의 발생률이 계속 탄소가 많아지겠죠. 차 60km 달리는 거하고 똑같은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는데 그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따끈따끈한 소식이래요. 오늘은 쓰레기이기 때문에 제가 쓰레기와 관련된 것들을 막 찾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경인일보에 나온 이거는 제가 부천시 무슨 소식에서 들었나? 하여튼 우리 자원순환센터에 관련된 그런 것들. 하루 평균 3,000톤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게 설계됐지만 시설 노후화로 인해 약 200톤 가량만 처리하고 있는 부천시 자원순환센터의 현대화 사업이 주민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은 부천시 대장동에 위치한 자원순환센터랍니다. 2021년 6월 13일 기자님께서 이렇게 왜 주민들이 이걸 반대하는 거예요? 어쨌든 혐오 시설이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러지 않을까요? 어쨌든 서울에서는 장애인 무슨 시설도 반대해서 못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따끈따끈한 소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관련해서 나와 있는 것들. 그래서 부천시는 자원순환센터 현대화로 극복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친환경 시설이 될 수 있나요? 예스.
현대화를 통해 소각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주민 친화시설 설치. 추가적인 대기 오염 물질이 문제 없나요? Yes. 더욱 발전된 시스템과 기술로 현재보다도 더 낮은 수치로 유지 가능하다라고 이제 부천시에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밑에 보시면 현재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하남시가 그렇게 했나 봐요. 이 현대화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극복을 이렇게 현대화식으로 만들었나 봐요. 보이시죠? 그 자원순환센터 쓰레기장 같이 안 보이잖아요. 지하화로 시키고 위에는 이렇게 이제 주민 편의 친화시설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네, 반대하는 이유가 네, 그 저번에도 막 근데 이게 현대화를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서울 것까지 광역화 아, 그 예산을 이렇게 서울 끝까지 하니까 네네네네 서울인가 뭐 하여튼 그 서울 것까지 해서 한참 뭐 부천이 무슨 쓰레기 바지 장이냐 뭐 이런 말이 있어서 아마 그걸 거예요. 아, 그러니까는 그 꼭 그 중앙 도시들이 자기 걸 자기가 안 하고 이게 이 지방이나 외진 곳에 자꾸 스스로 문제를 안 해내고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러한 그게 많더라고요. 네. 서울 이런 데 절대로 이런 걸 안 해. 그리고 여기 무슨 그러니까 돈을 좀 보태주고 서울의 그 강서구 같은 데에 쓰레기를 부천에서 처리하는 건 이제 부천은 돈은 덜 들고 그 대신 이제 쓰레기를 여기서 다 해야 되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한 것 같아요. 그 인천시가 지금 현재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주민 기피 시설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제 부천시에서는 주민 친화 시설로 해보겠다라고 했잖아요. 2025년에 수도권 매립지가 폐쇄가 되니까 지금 이렇게 급해져서 나오는 문제들이잖아요. 여기 있네 광역화. 예. 현대화 옆에 강역화 있잖아요. 네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서울까지 네. 하겠다 광역. 예. 내용을 다 읽었으면서도 설명을 나나 못하고 사모님이 더 잘 알고 계시네. 저도 이거 내용들 다 읽어봤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제가 보는 거는 그 왜 반대하는 거에 대한 초점이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현대화를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다더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노후화가 되어서 쓰레기 이제 포화 상태다. 그거 사모님 말씀하신 것도 들은 것 같다 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 부천 자체만 해도 지금 이게 2029년까지 대장 신도시가 조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인구가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쓰레기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큰일이죠. 이게 이제 매일 180여 톤의 생활 폐기물 처리 불가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극복을 해야 될 문제인데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쓰레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이거를 나와 있길래 제가 한번 이건 환경부에서 나온 거 제가 이제 보고 중간에 보시면 두 번째 라인에 1995년에 도입이 됐다는데요. 이게 우리 그 쓰레기 종량제 재활용품 분리수거 제도가 이렇게 1995년도에 됐대요. 네, 오래됐죠? 오래된 건가요? 2005년, 2015년. 네. 그 나름 좀 됐네요. 그걸 함으로 인해서 폐기물의 발생량은 감소하고 재활 용량은 증가하였다. 그게 나와 있어요.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일반 쓰레기 이렇게 몇 톤 몇 톤. 이거는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줄어든 현황 2016년도 1994년에 이렇게 했다가 1995년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한 후에 2016년도에 이렇게 줄어들었다. 이거를 말해주는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을 말해주는 건데요. 다 읽어보시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서 여전히 많은 양의 자원들이 재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매립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우리 생협에서도 자꾸 그 포장재나 이런 부분 되게 많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많이 하거든요. 조합원들이 의견을 많이 내시니까. 근데 우리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요. 나 혼자 실천하게 된 게 아니라
제도가 뒷받침돼야 되더라고요. 정부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더 이상 재활용 가능한 것이 소각되거나 매립되지 않고 정말로 재활용이 될 수 있게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면 연간 약 5억 매의 종량제 봉투를 절약할 수 있고 약 3천억 원의 상당의 종량제 봉투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연간 약 10억 매를 구매한대요. 연간 약 5,700억 원 소비. 1가구당 연간 39매 구매. 연간 약 24,000원 소비. 근데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돼. 우리 봉투값, 그죠? 사람들이 그냥 에이 24,000원밖에 안 드네. 그러면 그냥 일반 쓰레기 담아서 버려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돈으로 따지면. 그죠? 1년 연간 39매라고 하니까. 이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또 문제가 발생하겠죠. 사람들이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볼게요. 그러면 아직도 폐기물이 쓰레기로만 보이시나요? 분리배출된 폐기물은 재활용을 통해 다시 자원이 됩니다. 종이가 뭘로 만들어져요? 나무지 뭐. 새종이와 노트로 만들어지죠. 새종이 만든대요. 그 종이 페이지로 또 새 종이를 만들고 노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금속 캔이나 고철류는 철근 강판 재활용 캔. 이제 새롭게 나온 건 이거인 것 같아요. 페트병으로 부직포 옷을 만든다. 지금 그 플라스틱 페트병으로 옷 만든 거 우리가 지금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이게 새롭게 등장한 것 같아요. 근데 부직포도 페트병으로 만든다는 거는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죠? 이거 부직포하고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우유팩 종이컵은 두루마리 휴지, 미용 티슈도 이렇게 버려진 걸로도 만들더라고요. 저는 미용 티슈는 그렇지 않은 줄 알았는데 휴지는 우리 써봤잖아요. 재생 휴지. 근데 미용 티슈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빈병, 유리병 식기, 이게 빈병을 녹여서 다시 유리병을 만들고 근데 이 병을 우리도 이제 그 생협이다 보니까 병을 재사용하냐 아니면 재활용하냐 이거 많이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 상무님이 이렇게 또 나름 연구 많이 하시는데 빈병은 재활용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간대요. 녹이고 이런 과정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시설도 없을 뿐더러 이게 되게 어렵대요. 플라스틱으로 이 플라스틱 버려진 세제통 같은 걸로 이 의자를 만드네. 우리 야외에 가면 이런 의자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는 그 집에 막 무슨 그런 거 같은데 저기 몰딩 같은 거. 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는 사료 만들고 퇴비 만들고 바이오가스 연료가 되고. 네. 그 다음에 물리배출의 핵심 4가지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까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웬만한 플라스틱은 다 일반이라고 말씀하신 게 다른 재질하고 섞여 있는 거를 그러니까 장난감 문구류가 일단은 플라스틱이면 재활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다른 재질이 섞여 있으면 무조건 다 일반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다음에 유리는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읽다 보니까 깨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다 써져 있어요. 유리병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한다. 그리고 그 유리병류가 아닌 거 이거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울, 전구, 깨진 유리, 도자기, 내열식기류. 이거 내열식기류에 우리 가정주부들이 되게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강화유리도 안 되더라고요. 유리 뚜껑도 이게 유리가 아니래요. 이렇게 우리 그 냄비 유리 뚜껑이나 프라이팬 냄비 유리 뚜껑 있잖아요. 혹시 이거 아셨어요? 저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버리게 되면 그냥 이거 유리 아닌가라는 크리스탈 유리 제품도 유리병류가 아니래요. 우리는 이거 다 유리로 알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새로운 거 있으신가요? 다 알고 계셨나요? 몰랐죠. 사모님 이거 다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그렇죠? 몰랐어요. 유리 크리스탈이 좀 네.
지금 아니 이거 요번에 네. 저희 옥상 그 쓰레기 정리하면서 저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그 네. 이런 것만 버리는 봉투를 팔더라고요. 네, 마대. 예, 그 네. 봉투에 이 설명이 있어서 네. 알았는데 크리스탈 유리 제품은 처음 알았어요. 아, 근데 그 도자기류 그릇 다 이거 다 마대에 사서 그 마트 가면 그러니까 팔잖아요. 네. 저도 크리스탈 유리 제품 처음 받고 그 후라이팬 뭐가 유리야? 그러니까 유리가 없어요. 소주, 맥주 이거밖에 없. 예. 근데 소주 맥주도 또 이거는 빈 용기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대요. 어디든지 가면. 아, 나 참.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저는 없어진 줄 알았거든요. 옛날에는 아니, 그런 거 있었잖아, 우리. 보증금 돌려주는 거. 요즘 이거 싣고 가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게 지금 이거 되게 홍보 많이 한가 봐요.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한다. 그다음에 이제 음식물 쓰레기 중에서 가장 헷갈리는 게 지자체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아까 사모님 말씀하신 바나나 껍질, 귤 껍질 이런 거 막 그죠? 귤 껍질은 일반 음식물 쓰레기 아니고 바나나는 일반 음식물 쓰레기다. 한참 또 그랬어요. 한 1, 2년 전에.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도 생협 이렇게 조합원 모임 가면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뭐가 음식물 쓰레기야? 근데 딱 이렇게 열심히 버렸어. 근데 또 나중에 아니래. 그런 경우 많더라고요. 그거 사모님 아까 보신 거는 어디서 보신 거죠? 바나나 껍질이 저는 일반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라는 말을 들었어. 아니요, 그 바나나 네. 껍질은 이거 저기 환경부. 이것도 지금 이거는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는데 저도 지금 이거 환경부에서 지금 조사한 그 거거든요. 바나나 껍질은 옛날부터 일반 쓰레기 그거 헷갈리지 말라고 나왔었어요. 근데 확실히 일반 쓰레기야. 그죠? 저는 그냥 음. 일반으로 버렸어요. 왜냐면 마음이 너무 찝찝한 거예요. 그걸 음식물 쓰레기 넣기에는. 근데 조합원들이 가면은 바나나 껍질은 이제 음식물로 버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건 아무 생각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저는 그냥 일반으로 버렸거든요. 근데 조합원들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도 일반으로 버렸어. 뭔가 좀 찝찝해. 그리고 야, 귤 껍질이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는데 어떻게 바나나 껍질이 일반 쓰레기야? 아니 음식물 쓰레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른 건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 보고 내장 이런 생선 내장 같은 거 이거는 일반 쓰레기일까요? 아니 그 음식물 쓰레기일까요? 어떻게 버리시는 거예요? 일반 그 음식물로 버렸는데. 그죠? 그러니까 네. 이런 게 헷갈리는 거예요. 가시나 뼈는 전부 다 이제 딱딱한 거는 일반 쓰레기다 알고 계세요. 근데 이게 보고 내장 같이 이런 것도 그 일반 쓰레기로 버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유독성이 있으니까 네, 얘 유해성. 얘는 보고는 테트로톡신이라는 독이 들어있잖아요. 잘못하면 죽고 하니까. 근데 솔직히 가정집에서는 별로 거의 보고 같은 건 잘 해먹지 않는데 일반 생산 내장들도 일반 쓰레기보다는 음식물 쓰레기보다는 일반으로 버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생산을 자주 해먹지는 않지만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수박 껍질하고 막 그런 것도 헷갈린 것 같아요. 어떻게 버리셔요? 수박 껍질 일반이요. 수박 껍질 일반이에요? 음식물 네네. 다 버렸는데. 헷갈려 사람들마다. 아니 그래서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 이게 딱딱한 거 여기 또 보시면은 여기 딱딱한 거 이 딱딱한 거는 재활용하기가 안 좋다 그래서 수박 껍질, 참외 껍질 전부 일반이에요. 나 수박 참외 다 일일이 그거 네. 모아놨다가 음식물로 그러니까. 버리는데. 이제 다 맞아요. 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파인애플 껍데기는 일반이에요. 무조건 일반. 걔는 아주 딱딱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디 또 부천시에서 전에 우리 아파트에 붙여놓은 거 보니까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건 동물도 먹지 못하니 일반 쓰레기다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수박 껍질하고 메론 같은 거는 그렇게 딱딱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굉장히 버릴 때마다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쩔 땐 일반으로 버리게 되고 어쩔 때는 음식물 쓰레기 버리게 되는데 지금 최근에 찾아보니까 사람들 얘기를 이제 물어봤어요. 저도 어떻게 버리냐고 어떻게 물어봤더니 크게 수박을 내가 반통 이렇게 크게 썰어서 예를 들어 못 먹겠다, 상했다 아니면 껍데기가 크다 그러면은 일반 쓰레기로 가고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려면은 잘잘하게 썰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야 된대요. 아니에요. 근데 또 수박 그렇게 봐요. 껍질은
현행 배출 규정상 가연성 유형으로 여기 나 뉴스 보고 있어. 저 어디 그렇지 뉴스에 그렇게 나왔어? 뉴스 가연성 유형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절대 네. 일반 쓰레기. 그러면 또 그것도 사람들이 또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네. 이런 게 아니 서로 토론이 필요해. 저는 옛날부터 수박 껍질 이런 거 다 일반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아파트에 또 딱딱한 그 과일 껍질 써서 봤을 때는 일반으로 아니, 편하게 또 버렸어. 근데 그리고 또 수박 껍질, 참외 껍질은 일반 쓰레기에 이렇게 넣으면 막 물러져 갖고 물 생기고 촉파리 맞아요. 생기고 그러니까 엄청난데. 근데 껍데기는 참외 무조건 껍데기는 일반이에요. 아니 참외 아. 껍데기도 일반이에요. 참외 껍데기도? 그러니까 네, 과일 속만 그 저기 음식물 쓰레기고 그 씨랑 껍데기는 전부 일반이에요. 그거 자연성 주부들 쓰레기. 너무 헷갈려 해요. 음. 그리고 어떻게 정리를 해서 말을 해줘야 돼? 왜냐면 이런 데 보면 애매하게 써져 있거든. 껍질류는 전부 저기야, 일반이야. 너 그거 진짜 주부로서 너무 갈등이 돼. 뿌리 껍질 이런 거. 네, 뿌리나 이런 그러니까 거는 다 이제 무조건 일반. 여름에 너무 힘들어요. 그 벌레 생겨가지고. 네, 맞아요. 그래서 또 진짜 너무 헷갈려 그러니까 그거. 이거 쓰레기 저기 정책하는 사람들이 다 이 가사일 안 하는 남자들이 해서 그래요. 맞아. 이게 지들은 힘든 게 없거든. 그러니까 봉투만 띡 만들어 놓고서는 니들 알아서 버려라 그러는데 그거 근데 가사일을 모르는 사람이 정책을 해서 그래. 근데 이게. 가장 무서운 답이 뭐냐면은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화면 중에 오른쪽 위편에 봐보세요. 빨간색 네모 박스에 지자체별 실정에 따라 종류별 결정한다. 이게 제일 무섭던데요. 왜냐하면 대부분 계획 세워놓고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면 똑같은 거잖아요. 저도 이제 쓰레기를 더 잘 버려야 되니까 연구를 하니까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중요한 거는 쓰레기 치우는 아저씨들이 그냥 싹 가져가요. 그냥 섞어서. 네, 그렇죠. 진짜. 이게 이게 문제야. 네, 이게 지금 정말로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해 폐기물은 왜 그러면은 이제 또 신경 써서 버려야 되느냐. 이게 이제 폐형광 등에는 수은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인체에 위험한 수은이 노출되지 않도록 깨어지지 않게 버려야 된다. 그 어떻게 버리세요? 주택가에서는 저희는 아파트에 보면은 이거 버리는 분리통이 따로 있거든요. 권사님, 주택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쓰레기 분리가 너무 아파트 중심으로 돼 있어서 정책이 잘못됐죠. 주택가 사는 사람은 이런 걸 다 지키지를 못해요. 이게 이제 길거리에 깨져 있으면 이제 수은이 나와가지고 이제 누군가가 그러니까. 이 수은에 중독되죠. 이게 지금 그런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정책이나 정부 제도가 따라주지 않으니까 받쳐주질 않으니까 너무 어려운 게 많더라고. 조사하면 할수록 보면 볼수록 답답해. 너무 말이 안. 폐건전지도 마찬가지. 중금속 이렇게 망간,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 유해 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땅 속에 들어가면 환경 오염이 되고 인체에는 나쁜 영향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전용 수거함을 배출한다. 근데 이것도 별로 없어. 그 주택가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인데 어차피 이 사람들은 주택가에서는 봉지에 그냥 같이 담아 버릴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은 귀찮으니까 분리 안 하고 그냥 한꺼번에 버리고. 우리 김현자 권사님 이제 눈이 아파지기 시작하셨대요. 지금 채팅에 올라왔어. 그게 저기 눈이 지금 안 좋으셔가지고. 네, 이제 이거 보는 건 이게 다야. 더 많은데 오늘은 그냥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실천하고 계신 건지 뭔지 들어보려고 맥카트는 그래도 있어야 우리가 대화가 되겠다 해서 올린 거거든요. 근데 이거 다음 시간에도 또 해주세요, 집사님. 괜찮죠? 다른 분들 계실 때 네. 좋은 것 같아요. 들어보고 같이 또 나는 어떻게 버린지 알고. 네네. 이게 어저께 우리 직원하고도 얘기했지만 둘이 정말 어떻게 버려야 돼? 이런 거 하고 버리면 또 아니래. 정말 미치겠대. 서로 그러고 있었어. 그래서 야 이건 정말 너무 어렵다. 이게 지금 했거든요. 어쨌든 여기는 다 실천 열심히 하시려는 김현자 권사님 오늘 새로운 건 뭐 아셨어요? 네, 수박 껍질, 참외 네. 껍질 나는 아주 착실하게 그거 막 모아서 냉동실에 한참 모아놨다가 이제 한꺼번에 음식물 모아지면 또 버리고, 네, 그랬고
그 크리스탈 그것도 그 유리가 아니라는 네. 게 또 오늘 처음 듣는 소리였고 그 몇 가지 좀 있었어요. 네. 하면 이거는 진짜 충격적이에요. 네. 저는 늘 고민이 과일 껍데기였거든요. 개인적으로. 아, 이거 어떻게 버려야 되지? 이제 맨날 이렇게 딱 찾아요. 이렇게 아, 제발 좀 구체적으로 나온 거 없나? 수박 껍질 뭐 한국별로 나온 거 없나? 찾아도 없고 안 보이고.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거 넌 어떻게 버리니? 하고 물어보고 그러면 딱딱한 거는 인제 일반 쓰레기라는 거는 이해는 하는데 그 딱딱한 거에 대한 기준이 되게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저 참외 껍질 저는 솔직히 음식물 쓰레기로 버렸어요. 근데 지금 이제 사모님 말씀하신 거는 그것 또한 일반 쓰레기다라고 하시니까 이게 제가 인제 오늘 쓰레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였어요. 내가 제대로 버리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은 또 어떻게 버리고 있는지 많이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막 헷갈려서 어떻게 버려야 될지.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게 이게 세부적으로가 된 게 없고 맨날 두루뭉실하게 써져 있으니까 우리가 실질적인 하나하나 근데 인제 제가 이렇게 환경부에서 이제 해 놓은 거 보니까 가구류 항목별로 또 구체적으로 돼 있는 게 또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인제 그런 걸 다 할 수는 없어 갖고 몇 가지 빼놓긴 빼놨는데 오늘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을 많이 서로 대화를 해야겠다 해 가지고 안 했고요. 어쨌든 실천 잘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까요? 네. 그럼